안녕하세요. 마음대를 세탁하는 심의 황웅근입니다. 마음 세탁소 전편을 리뷰하고요. 오늘 심성개발 요약표로 이 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성개발이 과연 뭐냐? 그것을 요약을 한번 해봐라. 그랬을 때 제가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본래 어떤 메시지이든지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출간했던 책 제목이 바로 그렇습니다. 너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한 줄로 줄여봐라. 그랬더니 제가 해동내도 좋지만 달동내도 괜찮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무엇이든지 정확히 알고 있다면 요약을 할 수 있게 되죠. 한 줄로도 요약이 가능하고 한 단어로도 요약이 가능하고요. 또 한 페이지로도 요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도표 하나로도 요약이 가능하죠. 제가 심의로서 제가 이제까지 고민하고 총정리한 내용, 그 엑기스를 이 도표 하나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성개발이 뭐냐? 말 그대로 심성을 개발하는 거죠. 심성 자체도 마음심의 성품 성자죠. 자, 그러면은 여기도 현상과 본질이 있는 거예요. 칠정의 부분을 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본성의 부분을 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개발한다. 가이발이 아니라 겨이발이죠. 그래서 국토를 개발한다는 가이발입니다. 또한 인재를 개발한다도 가이발이에요. 즉 형태가 있는 거, 구체적인 거, 보이는 것은 개발, 가이발이라고 쓰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마음을 개발한다는 것은 겨이발이에요. 그래서 심성 겨이발, 심성 개발이 되는 거죠. 마음을 계몽한다는 것은 겨이몽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심성 겨이발, 심성 개발입니다. 어떤 분들은 심성 가이발로 표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올바른 표기법은 아닙니다. 자, 심성 겨이발, 심성 개발 요약을 출발하겠습니다. 자, 심성 개발은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게 되면은 변화가 되고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형 심성 개발이 있고요. 또 하나가 실천형 심성 개발이 있는 거죠. 이 역시 투웨이예요. 네, 두 가지 방법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를 통해서 나아갈 수가 있고요. 또 실천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를 제대로 하게 되면 실천이 뒤따르고요. 실천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해가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닭과 계란의 문제예요. 어떤 것을 먼저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기의 환경과 자기의 체질, 자기 마음의 선호도에 따라 가지고 그 선호를 마음껏 스스로 정하면 되겠습니다. 이해형 심성개발, 이것은 2A 철학입니다.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양호의 음양, 해동내도 좋지만 달동내도 괜찮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강박은 뭐냐? 해동내 이해만 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달동내와 한없이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 달동내를 인정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해동내도 좋지만 달동내도 괜찮다라고 표현한 거죠. 해동내를 반대하는 게 아니죠. 해동내는 우리가 좋아하고 또 해동내가 펼쳐지면 즐겁잖아요. 그러니까 해동내는 누구라도 다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달동내는 고통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멀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달동내를 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달동내도 괜찮다죠. 그러면 어떻게 달동내를 포용하느냐? 그것은 이미 우리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죠? 그럴 수 있다. 어쩔 수 없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보니까 별 차이 없더라.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인정과 믿음의 법칙이죠. 해법 인생에 있어서도 양호의 음양, 해동내도 좋지만 달동내도 괜찮다가 현실을 인정하라 라는 모토로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이 문제를 인정해야지 이 문제와 싸워서는 답을 얻어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해동내도 좋지만 달동내도 괜찮다라고 인정을 해보자는 거죠. 인정을 안 하면은 싸움을 하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소비하기 때문에 남는 것은 상처밖에 없는 거죠.
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을 인정해야지만이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해법 인생에 있어서도 현실을 인정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현실을 인정한다면 그 다음에는 대처법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적절한 대처를 하고 나면은 순행이 되면서 좋은 흐름이 생겨나는 거죠. 해동내도 좋지만 달동내도 괜찮다라는 의미 속에는 삶과 죽음에 대한 시각도 있거든요. 삶도 좋지만 죽음도 괜찮다. 행복도 좋지만 불행도 괜찮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왜 괜찮은지에 대한 이야기가 마음세탁소 전편에 걸쳐서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탐독하시고 숙고하실 때 비로소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봅니다. 삶 속에 죽음이 있고요. 죽음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불행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이고요. 행복 속에서는 반드시 불행을 아우를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적인 구조가 있는 거지요. 성공과 실패도 그렇고요. 내가 존중받음과 무시받음과 이 역시 해동내와 달동내지요. 이 부분은 마음세제 투입이란 부분에서 광범위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듭거듭 이 부분을 보시면서 해동내도 좋지만 달동내도 괜찮다라는 진리를 꼭 체득하시기를 권고하는 바입니다. 이 부분이 공부가 되어야지 정말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더욱 용맹하게 정진하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법칙, 순행즉락 역행즉오. 역행즉오에서는 고이오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흐름을 따르면 즐겁고 흐름에 거슬리면 고통 끝에 깨친다. 이 순응의 법칙이죠. 줄인다면 흐름을 따르면 즐겁고 흐름에 거슬리면 깨친다. 그러면 도대체 뭘 깨치냐 이거죠. 간단하죠. 흐름을 따르면 즐겁다는 거, 그리고 흐름을 따르지 않으면 고통이 온다는 거. 그래서 이 길은 아니로구나 라는 것을 깨치는 거죠. 역행을 해보니까 이거는 아니네, 이렇게 깨치는 거죠. 그럼 역행이 뭐냐?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인정하지 않고 싸우는 것을 역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것은 대처법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해법인생 두 번째 법칙은 적절히 대처하라라고 하지요. 이것이 바로 또 실천형 심성개발로 이어진다고 보겠습니다. 적절히 대처한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고 흐름을 타면서 즐거움이 생겨나겠지요. 그래서 순행즉락 역행즉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흐름이 있는 거지요. 양우임양, 해동내도 좋지만 달동내도 괜찮다라고 표현한 것은 약간 정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순행즉락 역행즉오도 사실은 해동내도 좋지만 달동내도 괜찮다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부분은 역동적이죠. 흐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적인 상황을 얘기했다라고도 보면 됩니다. 배를 타고 항해를 할 때 돛을 올려서 그 바람의 방향을 타고 가는 것이 훨씬 빠르게 갈 수 있겠죠? 그러면 순행이 되겠죠. 역풍을 맞고 나아가기는 어려운 거겠지요. 강물의 흐름에서도 헤엄을 칠 때 강물의 흐름과 같이 헤엄을 친다면 물살을 따라서 헤엄을 치는 거니까 상당히 속도도 나고 즐겁겠죠. 세상에도 유행이라는 흐름이 있잖아요. 그 유행을 타게 되면은 사업도 잘 되고 노래도 잘 뜨게 되겠죠. 다행스럽게도 지금은 심리 영역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저도 또 세 번째 책을 내고 있는데 이 심리의 흐름이 잘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다 썼고요. 지금 퇴고 중에 있습니다. 이 흐름을 잘 타서 100만 쌀로를 실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공식인데요. 절대순행. 역행을 통해서도 내가 깨달을 수 있다면 역행도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에는 역행도 큰 범주에서는 순행에 속한다는 거죠. 역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행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강박적인 생각을 내려놓자는 뜻이죠. 그저 이해만 하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잘못할 수도 있고 부정할 수도 있고 역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 역시 큰 범위에서 본다면 전부 다가 순행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흐름은 역행이 없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서만 역행이 존재할 뿐
모든 것이 순행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죠. 그렇구나. 내가 이제까지 실패했던 것도 다 성장과 겸함을 얻기 위한 과정이었다면 그런 역행 역시 순행이 아니겠느냐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본질을 이해하고 현상에 속아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본질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거죠. 심지어 역행을 하더라도 그 역행으로부터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버릴 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역행마저도 의미가 있는 거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 순행이다. 순행밖에 없는 거다. 라고 결론이 나는 거죠. 이것을 바로 깨달음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노력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지요. 이제 삶은 즐거움이 되고요. 축제가 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경쾌한 마음으로 새롭게 도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해양 심장개발에는 첫째, 해동내도 좋지만 달동내도 괜찮다. 둘째, 흐름을 따르면 즐겁고 흐름에 거슬리면 고통 끝에 깨친다. 세 번째, 역행도 또 다른 순행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버릴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본질을 이해하면서 우리는 속아줄 수 있습니다. 역행도 할 수 있고요. 칠정의 감정에 사로잡힐 수도 있죠. 그러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역행을 해도 칠정의 감정에 사로잡혀도 빠르게 순행의 리듬을 찾게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꾸준히 갈고 닦는 그런 과정에 충실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실천형 심성개발을 보겠습니다. 아이쿠, 나는 머리가 나빠서요. 이런 거 이해하기 어려워요. 생각하지 않고 심성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실천형 심성개발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활순행이다. 생활 속에서 순행의 이치를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실천을 해야 하느냐? 실천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첫째는 하지 않기, 둘째는 하기. 하지 않기 때문에 수동형 생활순행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우리 수동형 생활순행의 대가는 율곡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율곡 선생님의 비방 않기. 사실 우리가 심성개발은 인간관계를 굉장히 잘 가지자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율곡 선생님의 경목요길에서 잘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대로 따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율곡 선생님의 비방 않기가 수동형 생활순행이지요. 자, 보겠습니다. 1번, 어떤 일이라도 남을 비방하거나 원망하지 않는다. 어떤 일, 즉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타인의 행동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건전한 비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비방이나 원망이잖아요. 그런 것을 하게 되면은 나의 인격이 심각하게 훼손되거든요. 그런 부끄러운 나를 내보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의 심리도 위축이 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라도 남을 비방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화풀이를 삼가고 인상을 찌푸리거나 폭력을 쓰지 않는다. 우리는 내가 옳다는 이유로 화내고 인상 찌푸리고 심지어 폭언과 폭력을 쓰는데 이런 사람을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내가 가진 생각이 옳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본다면 그것은 옳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절대적으로 옳은 건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자기의 철학을 이야기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거지요. 굳이 화풀이를 하고 인상을 찌푸리거나 폭력을 쓸 필요는 없잖아요. 세 번째, 누가 나를 헐뜯을 때 내게 잘못된 점이 있거든 이를 인정하고 즉시 고친다. 내가 살다 보면은 실수를 해서 욕을 먹을 수가 있어요. 비록 그 사람이 감정적으로 욕을 한다 하더라도 내게 잘못된 점이 있다면은 인정하고 미안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라고만 얘기해도 다시금 좋은 인간관계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너 왜 나한테 자꾸 그렇게 헐뜯어 하면서 공격해봤자 얻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죠. 인간관계만 악화될 뿐이지요. 네 번째, 내게 잘못이 없으나 오해받을 만한 일이 있었다면 이것마저도 고친다.
남이 나에게 잘못을 지적했을 때 내가 잘못은 없었어요. 그런데 오해받을 만한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마저도 고친다. 예를 들어서요. 내 친구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의 친구인 나는 같이 싸잡힘을 당해서 욕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 잘못은 없지만은 내가 인성이 좋지 않은 친구를 사귄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보고 그것을 반성하는 거죠. 아, 그래서 예전에 없는 친구는 사귀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나 자신을 고칠 수 있는 거겠지요. 5번째, 만일 내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나를 비방한다면 그 사람의 문제이므로 대응치 않고 종달새 소리로 흘린다. 내가 아무리 봐도 나의 잘못도 없고요. 또 내가 잘못을 받을 만한 그런 오해의 소지도 없었어요. 아, 그러면은 그건 그분의 문제구나. 그분의 심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오해할 수 있는 거니까 그냥 내버려 두자 이거죠. 우리가 길을 가다가 종달새가 숲속에서 지지배배 그렇게 울 때 거기에 우리가 시비를 걸지 않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거든요. 나하고 상관없는 건데 내 귀에 들리는 종달새 소리이지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종달새 소리에는 나를 비방하는 내용이 전혀 없죠.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나를 비방하더라도 그 사람의 사정이고 그 사람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의 이름을 불러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려낸 나일 뿐이지 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종달새 소리다. 고로 쿨하게 흘려 넘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자는 거지요.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은 인간관계에 어떤 어려움도 넘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율곡 선생님은 이렇게 사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당파 싸움이 치열했지만 우리 율곡 선생님은 어느 당파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평을 받으셨어요. 물론 나중에는 특정한 분들이 율곡 선생님을 서인이다 라고 분류를 하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공정한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서도 율곡 선생님만큼은 중도를 잘 지켰던 분으로 인정받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수동형 생활순행에 이어서 능동형 생활순행을 살펴보겠습니다. 능동형 생활순행은 최소한의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죠. 여기에 대표적인 롤 모델로 저는 한석봉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석봉이가 10년 글 공부를 하겠다고 유학을 갔는데 3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어머니 공부 다 했습니다 라고 왔어요. 그랬더니 석봉이 어머니께서 그래, 그러면 우리 게임이나 한번 하자. 그래서 불을 끄고 게임을 했잖아요. 너는 글을 써라. 나는 떡을 썰겠다. 다시 불을 켜고 확인을 해보니까 어머님이 떡을 썬 솜씨는 가지런했지만 석봉이의 글씨는 지렁이가 기어가듯 이리 빗둘 저리 빗둘. 석봉이는 크게 반성하고 그렇게 그날 밤에 길을 떠난 이후에 석봉이의 마음은 잡혔고요. 세계적인 명필이 되었잖아요. 심성개발은 자기 수양의 핵심이잖아요. 남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고치는 것. 어떤 문제가 생겼어도 그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고요. 나를 고치는 사람이 바로 수양인이고 참다운 심성개발인이잖아요. 우리 석봉이 어머님이 그걸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석봉이 어머님의 그런 내떡설기에 의해서 함께 중심을 잡아갈 수 있었던 거지요. 내떡설기 보겠습니다. 내가 꼭 해야 할 최소한의 액션인 거죠. 최소한의 책임 완수입니다. 밥하기, 설거지, 청소, 빨래, 정리정돈, 최소한의 약속을 지킨다. 네, 이 정도는 해야지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은 나의 숙제를 남에게 떠넘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남들은 한두 번은 해주겠죠. 그러나 이 사람 자기 관리가 안 되는구나 하면서 더 이상 나와 교류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만큼은 반드시 우리가 수행을 하자. 어디에 가든 어디에 머물든 밥도 할 수 있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 빨래, 정리정돈 약속했던 부분을 비록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말한 약속은 지켜줘야 우리는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는 거겠지요. 쌩까면 곤란해요.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꼭 지켜나가기로 합시다. 능동형 생활순행 두 번째, 최소한의 자기개발이지요. 용모를 단정히 하고요. 운동하고 건전한 취미생활을 영위하면서 본성을 회복하고 지식을 습득하는 것,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지요. 우리 심성개발은 지혜를 얻어가는 과정이에요. 하지만 지식을 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을 꾸준하게 습득해 나가는 것이 좋겠죠. 요즘에는 뭐 지식을 습득하려면은 유튜브가 얼마나 좋습니까? 다양한 정보들을 무한대로 쏟아내고 있잖아요. 내 맘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내가 필요하는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액션만이 필요할 뿐이지요. 본성 회복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심성 개발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아름다운 하늘의 성품을 이끌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본성 회복이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본성 회복 프로그램이고 심성 개발입니다. 능동형 생활순행 세 번째, 최소한의 자연 예절이에요.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인 표현 양식이죠. 응대, 물어보기, 져주기와 속아주기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응대는 필요하지요. 자기 입장을 분명하게 전하는 거지요. 그럴 때 표정 응대가 있습니다. 낯빛을 온화하게, 말투를 부드럽게, 태도를 공손하게. 이것이 우리 실생활에서 아주 기묘하게 쓸 수 있는 응대법이죠. 대인관계 할 때 항상 이렇게 한다면 어떤 오해도 풀 수 있고요. 누구랑도 유쾌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낯빛을 온화하게, 말투를 부드럽게, 태도를 공손하게. 인사라는 게 중요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말을 통해서 상대와 교류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인사를 통해서 타자와 접속이 되는 거지요. 최소한의 인사는 늘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와 아니오의 정확한 표현. 누군가가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의할 만합니다. 그러면 yes 하고요. 그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그렇다는 것이지 내 생각이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예와 아니오를 정확히 표현해야 상대도 내 입장에 따라서 자기의 입장을 정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자신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상대도 자기 입장을 가지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새로운 질서가 생기게 되거든요. 새로운 규칙이 생기게 되고요. 그러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가 실수를 해서 미안한 일이 생겨요. 그러면은 미안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상대도 나를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이 자체가 감사한 일이잖아요. 수시로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게 좋죠. 실제로 또 내가 은혜를 받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자, 이런 표현은 많이 쓸수록 나 자신도 행복해지고 타인도 행복해지겠죠. 그리고 세상에는 멋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멋진 일을 하고 멋진 품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와우, 원더풀, 와 최고입니다, 멋져요, 와 멋쟁이시네요, 이야 정말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렇게 표현하는 나도 멋진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을 멋지게 바라보는 그런 마음, 멋지게 표현하는 그런 말을 하는 나야말로 정말 멋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자주 쓰도록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사랑해요. 네, 내가 자주 보는 분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자주 볼 수 있는 거죠. 그분들이 나를 사랑해 주기 때문에 내가 자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독자님들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쓰는 것은 좀 멋쩍죠. 겸연쩍고 좀 오글거려요. 하지만 자꾸 쓰다가 보면은 이것도 자연스러워져요. 그래서 수시로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마음껏 쓰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려울 때는요, help me,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콘에 몰렸어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은
내가 어려움에 처했어도 아무도 나의 어려움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나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제가 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여력이 있는 분들이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러면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위로를 해줄 수도 있는 거고요. 단지 위로뿐만이 아니라 정말 해결책을 가지고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언어들은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순행할 수 있는 거죠. 순행하면은 즐겁죠. 최소한의 자연 예절 중에서 응대 부분에 이어서 두 번째 물어보기입니다. 우리는 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을 본다면 상대도 많은 말을 하고 싶은 것을 역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을 많이 하고 싶다면 상대에게도 말할 기회를 주자. 그래서 물어보기가 좋습니다. 내 생각을 전하고 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들어보는 거예요. 잘 듣고 나서 또 나를 표현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가 잘 돼야 되는데 내 얘기만 주장하다 보면은 주고받기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차도를 보면은 가는 길이 있고 오는 길이 있잖아요. 그래야지만이 소통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관계의 도로도 주고받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적절히 이야기하고 어느 순간에는 발언권을 들여서 상대를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줄 때 그런 내가 바로 예절이 있는 사람이 되겠지요. 그래서 물어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 언어를 자주 사용하면 좋아요. 내 생각을 주장하기 전에 상대 견해를 물어본 이후에 적절히 대처해도 되는 거지요. 나를 내세우고 나를 변명하기 전에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다음에 그 얘기를 모두 다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이야기를 해도 늦지 않거든요. 이런 얘기를 자주 하게 되면 상대는 내가 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다 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러므로 상대는 나와 함께 하길 원해요. 그래서 이 말을 자주 쓰도록 합시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구독자님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댓글에 달아주시면은 제가 적절히 대처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자연 예절 중에서 져주기와 속아주기가 있어요. 내 고집을 꺾어주는 거죠. 선생님 의견이 맞습니다. 누가 말씀하면은요, 맞습니다. 맞고요. 이거 굉장히 잘했던 분 있죠. 선생님 의견이 맞습니다. 크게 부딪힐 때는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하는 전략이죠. 맞습니다. 맞고요. 자, 그러면은 상대가 마음을 다 열게 됩니다. 마음을 연 다음에 내 얘기를 하게 되면은 내가 다소 틀린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져주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니죠. 이기는 거죠. 속아주는 것은 속는 것이 아니죠. 결국에는 내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습니다. 참 우리의 마음이 참 재미있어요. 요상하기도 하고 익살스럽기도 하고요. 이러한 언어를 잘 사용하면은 대인관계가 확장되잖아요. 대인관계가 확장된다는 것은 사업이 잘 되는 것이고요. 사랑이 잘 되는 것이고요. 생활이 즐거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즐겁게 산다면은 조문도문 석사가이라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수동형 생활순행, 능동형 생활순행을 통해서 멋진 인생을 살아보기로 합시다. 대망의 마음 세탁소 영상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저랑 함께 해주신 우리 독자님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새롭게 만났던 구독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 세탁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빛나고 더욱 건강하기를 온 마음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주제,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알려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